와, 이 드라마 처음엔 좀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웬걸요. 몰입감이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드라마의 서사는 다음에게 맞추듯 느리게 흘러가지만 그들의 진지하고 진솔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울고 웃고 했던 것 같습니다. 1화에서 엄마가 원작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야기가 반전되었는데요. 엄마가 쓴 초고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제하는 하얀 사랑의 여주인공이었던 김진여 배우의 말을 떠올리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에 있는 하얀 사랑 시나리오를 읽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내용과 차이가 없었죠. 그러던 중 발밑에 상자에서 초고를 발견하는데 원작자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기에 제하의 마음을 돌리게 했을까요? 여기서 제 뇌피셜을 좀 돌려보면 제하가 엄마의 원고를 읽고 난 후 거실에서 가족 사진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진 속 엄마와 아버지는 여느 부부 같지 않았죠.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원래 김여진 배우와 좋아했던 사이였으나 엄마와 어떤 사유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고 제하가 여주인공이 너무 순정적이다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냉대에도 묵묵히 옆을 지켰는데요. 엄마는 시한부인 걸 알고 자신의 꿈이었던 시나리오 작가에 도전하기로 하면서 하얀 사랑을 쓰게 되는데 엄마가 죽으면서 아버지에게 시나리오를 영화로 만들어주길 부탁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엄마가 죽은 지 한 달 만에 그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던 거고 엄마의 죽음으로 아버지는 뒤늦게 엄마를 사랑했던 걸 깨닫게 되죠. 차마 시한부였던 여자 주인공을 죽는 것으로 결말낼 수 없어서 여주인공인 규원을 죽이지 않고 살아서 제외하는 장면으로 결말을 수정하게 되는데요. 제하의 기억 속 아버지가 스탭들이 모인 자리에서 쓰고 또 썼다고 하는 걸 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하가 아버지의 빚 때문에 5년 동안 그 빚을 갚고 어릴 적 살던 집을 되찾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제작자인 승원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하얀 사랑 이후 작품 활동을 안 해서인데요. 엄마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아버지는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 같고 그녀를 닮은 제하도 볼 자신이 없어 그렇게 방치해 놓은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뇌피셜 분석이니 재미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하얀 사랑에 얽힌 사연은 앞으로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제하가 엄마의 초고를 읽고 모든 속사정을 알지는 못할 듯하고 아버지가 아닌 엄마의 시나리오라는 걸 알고 한 80% 정도 마음이 바뀐 듯한데 나머지 20%는 박 감독의 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증오했던 아버지 작품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배드신에 집착하는 박 감독이 하얀 사랑을 제의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선배고 나발이고 확 돌아버리는데 어머니의 작품인 걸 알게 되었으니 망가지는 꼴은 볼 수 없다는 생각도 한몫한 것 같은데요. 1화에서 하도 깐족거려서 부글부글 하던 차에 제아한테 팩복 당하는 거 보고 시원했는데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제아를 밖으로 나오게 하는 큰 역할을 하네요. 한편 다음의 꿈은 배우였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화가였던 프리다 칼로 역할로 연극을 하게 되면서 배우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다음이 봤던 연극 포스터에는 그녀가 그려왔던 그림은 끊임없이 살고자 했던 그녀의 외침이다 라고 써 있었는데요. 프라다 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불편과 남편의 문란한 사생활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작품으로 승화시켰던 인물입니다. 연극의 마지막 대사는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이었는데요. 그렇게 병원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리고 병원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던 엄마에게 그리고 시한부라는 제약에 걸려 무력하게 움츠려 있는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죠. 엄마에게 병뿐만 아니라 특별함도 물려받은 다음은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게 되고 비록 엑스트라 역할이지만 최선을 다하는데요. 하지만 촬영 중 죽고 싶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라던 배우의 말처럼 살고 싶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듯 그 순간 유전병이 발병되며 그녀가 배우가 되는 걸 허락하지 않았죠. 다음은 너무나 짧게 허락된 삶 속에서 온 세상이 예쁘고 아름다웠는데요.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세상을 캠코더로 늘 기록해놨죠. 우연히 영화배우 최서영의 촬영 현장을 보게 되고 쉼없이 달리며 촬영하는 그녀를 동경하면서도 자신의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데요.
너무나 많은 것을 해보고 싶은 그녀지만 호스피스 다큐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죠. 재하가 하얀사랑 리얼리티를 위해 자문을 구하고자 만났던 다음은 삶에 대한 빛을 잃은 웃음이었고, 그래서 부감독과 얘기할 때도 시한부인 사람을 만나보니 살려고 하는 에너지를 크게 못 느꼈다고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은 재하를 만나고 다시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원작과 결말이 다른 시한부로 죽게 되는 여주인공은 딱 자신이었고,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다음은 너무도 살고 싶었는데요. 재하가 얼마나 살 수 있냐고 물을 때 얼마나 살면 되냐고 꼭 살아서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죠. 1차 오디션에 합격하고 너무도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와 그녀의 합격에 함께 축하해주는 친구와 친구의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코를 찡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녀에게 그 순간은 정말로 기적이고 판타지였던 것이죠. 그녀가 보여주는 모든 행동과 말들은 우리를 향해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흐르는 시간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지 말라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빛나는지 아냐고, 매일매일 살아있다는 게 판타지고 로망인 삶을 그렇게 하찮게 보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슬픔도 밥 먹는 것도 모두 온 힘을 다해 집중해야만 했던 그녀는 웃고 있지만 늘 눈은 슬픔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벤치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보며 나이 들어 예쁘다 말하는 그녀는 그녀가 될 수 없는 모습이었기에 더 예뻐 보였을 것 같은데요. 슬픔에 푹 절여져 있는 기분이라며 이해할지 모르겠다 말하는 그녀에게 재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모르는 게 낫다는 건 알겠다고 말하는데 저도 크게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한편 제작자 승원은 투자를 위해 여주인공으로 최서영을 캐스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요. 3화 예고를 보면 여주인공 역으로 최서영과 이다음이 마지막 후보로 올라와 있는 듯합니다. 시한부인 여주인공 역할만 할 수 있다면 자신의 죽음까지 영화의 흥행에 이용되어도 좋다는 다음의 각오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요? 다음이 없는 재하와 다음의 사랑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간절했던 영화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그 과정들 속에서 또 어떤 울림을 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드라마 진짜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희 뇌피셜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